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바쿤에 있는 바쿤의 앰프 52P라는 일종의 파워앰프죠. 예, 파워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를 한 이후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정말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앰프입니다. 이 앰프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른 매칭으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리뷰가 끝난 후에 또 깜짝 공동구매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쿤 하면은 구마모토 현에서 설립된 나가이상이 설립한 정말 입지전적인 일본의 굴지의 메이커고요. 이 제품은 좀 레퍼런스급이죠.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쓰시는 뭐 7511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좀 탁상용이나 같은 서재에서 북쉘프와 같이 사용하는 좀 자그마한 하프 사이즈 앰프들이 많은데 이거는 레퍼런스급으로 발매된 거기 때문에 좀 일단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김편님, 이 바쿤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발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SCA7511 MK2. 그렇죠. 그게 제 기억에는 한 18W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522P가 되면서 그렇죠. 예전에 적었었던 거는 521이었는데 그때는 35W였고 지금은 이게 70W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출력인데 제 느낌에는 SCA7511은 18W를 뛰어넘는 출중한 구동력이 돋보이는 앰프고요. 네. 이 521이나 522P는 무대가 정말 정교하게 맺어지는 그런 앰프예요. 네. 오히려 출력이 높으니까 얘가 좀 더 뭐 힘있고 뭐 스피커를 막 쥐어짜고 막 그런 쪽은 전혀 아닙니다. 얘가 이 레퍼런스라는 느낌이 딱 맞는 게 얘가 정말 그 무대라든지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맺히는 재주가 있어요. 네. 뭐 자세한 저번에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면에 이제 없었던 디스플레이 창이 생겼죠. 창이 생겼고 좌측에 보면은 이제 입력 셀렉터 있고 중간에 이거는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게인이 달려 있습니다. 게인이 달려 있고 우측에는 이제 파워 온오프 있고요. 중간에 이게 게인이 조정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바쿤의 설계 개념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그렇죠. 입력과 출력의 그 저항 비를 통해서 증폭비를 조정하는 그런 설계 때문에 앞에 이제 게인이 돼 있고 바쿤에서는 이제 낮은 볼륨에서 오히려 해상도가 SMP가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면으로 보면은 후면에 입력단이 세 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XLR, RCA, 그 다음에 BNC.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파워앰프에 BNC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제품의 설계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BNC라는 거는 결국 전류 입력을 받겠다는 건데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쿤 앰프의 진짜 처음이자 끝은 사트리 회로고 그렇죠. 이 522P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진한 이 히비키 회로잖아요. 그 히비키 회로든 사트리 회로든 전류 입력, 전류 출력 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BNC 단자가 있었고 전류 입력을 받으면은 이 사트리 회로, 이 히비키 회로의 어떤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증폭, 그러니까 전원부가 일반적인 리니어 이런 게 아니라 SMPS를 썼어요. 그렇죠. SMPS를 써가지고 상당히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좀 그 스피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521 때하고 이제 견져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새 곡 녹음했는데 그 세 번째 곡 이제 대편성 이런 거에서 보면은 확실히 얘가 스텝이 되게 빨라졌어요. 기민해졌죠. 맞아요. 기민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스피드 이 근원이 뭐냐면은 결국 SMPS가 이 어차피 고속 스위칭을 통해서 고속 충방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리니어는 어차피 양파 정리를 하면 최대가 120Hz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게 충방전이 되니까 빠른 대편성곡 같은 경우는 쫓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게 바쿤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코드 같은 데서 그 SMPS를 쓰는 첫 번째 이유잖아요. 음악의 어떤 스피드를 SMPS가 받쳐줄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OEP가 되면서 SMPS 그것도 좌우 채널 분리해서 네. 쓴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전원부에서 이제 SMPS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쓰면 음질적으로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게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저파 노이즈가 이제 가청되어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이게 SMPS도 잘만 만들면 그렇죠. 상당히 강점이 상당히 있고 단점은 상당히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건은 그 SMPS 전원부에서 발생되는 예. 어떤 고주파 노이즈를 예.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갖고 지금 공개된 사진 보니까 좀 실드 처리를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앞에 이제 어떤 디지털 컨트롤 회로에는 전용 또 SMPS를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전원 자체를 좀 분리하는 등 좀 그렇죠. 전원부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신호가 이제 전원부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전자기파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그널 패스에 영향을 주는 거를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질 지상주의의 그런 설계예요, 보면은. 그리고 증폭부 쪽에는 보면은 모스펫을 사용했죠. 그렇죠. 출력단에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그 방열판이 있잖아요. 방열핀이. 맞아요. 그 안쪽에 채널당 2개씩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모스펫을 사랑하는 정말 여기 수청실에도 있지만은 예. 패스 네. 그리고 이 박훈도 정말 모스펫을 사랑하는 그런 제작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스펫 쓴 앰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예. 김편님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좋아하고 네. 제가 쓰고 있는 앰프는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쓰긴 하지만은 네. 어떤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좀 모스펫인 것 같고 예. 모스펫의 특성이 또 따져 올라가면은 또 삼극 진공관하고 또 맞닿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모스펫에 또 애호가들도 좋아하는 애호가들도 많고요. 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리뷰에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용 관련해서 운용 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가져와서 테스트한 지 이제 뭐 거의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 어떻게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그런 성능을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앞에 이제 개인 노브가 있거든요. 개인을 이제 최대로 놓으면 안 되고 소스기와 바로 직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를 볼륨처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스기기와 좀 양분해서 이거는 볼륨 그 개인을 약간 뭐 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다든가 그 대신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요즘에 볼륨 조정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낮추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스 기기랑 어차피 얘는 파워앰프예요,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을 통해서 청감상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갖고 네. 이 소스 기기랑 직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소스 기기에서 만약에 볼륨이 조절이 된다 그러면 또 변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볼륨 조절이라는 거는 입력 신호를 초반에 깎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 깎을수록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덜 깎을수록 좋다. 즉 100% 고정 출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변이 돼도 일부러 네. 픽스드 고정 출력을 하는 경우가 그만큼 음질 손실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죠. 얘는 개인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 좀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좀 찾아야 손실 돼요. 없이 볼륨에서 나오는 그 출력과 예. 얘가 또 그 적당한 개인 값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개인이 낮으면은 얘의 어떤 전압 증폭값이 너무 낮아지니까 예. 거기서 오는 어떤 매가리가 없고 네. 좀 형체가 좀 무너지는 그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걸 확보하면서 앞단에서 네.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그 타협점 밸런스를 찾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자의 어떤 눈썰미 내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에서 한 8, 90 정도, 한 90 정도 활용을 하고 100이 이제 픽스드 네. 최대 볼륨이라고 그러면은 최대 여기에서 그 나머지 볼륨 값을 이제 개인을 통해서 그렇죠. 조정하는 그 정도가 저는 좋았습니다. 네. 예. 저는 거꾸로 예. 얘를 한 70, 80 해서 어느 정도 개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 그 볼륨 조절을 이 앞단 소스 기기에서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결과 그 수치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일단 출발점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파워앰프의 적정한
개인을 확보를 저 같으면은 먼저 설정해 두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하나 이 단독으로 그냥 써도 괜찮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전용 단독 프리앰프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소스기기와 이 파워앰프 사이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클라스의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이렇게 굳이 돈을 들여갖고 분리형 앰프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 개인 분배잖아요. 개인 스트럭처 그래갖고 인티 앰프 한 대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개인을 나눠서 쓰는 이유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0배 증폭을 하는 거와 뭐 10배 증폭하고 또 10배 증폭하면 결과적으로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10배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증폭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워앰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의 어떤 절대값의 개인값은 인티앰프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앰프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한 10데시벨 정도 증폭이 되는 그런 개인값을 가진 프리앰프를 집어넣는 게 논리상 원리상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청감상으로 보면은 무대의 뎁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득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테스트하고 녹음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소스 기기는 오렌더의 A1000을 이제 네트워크 렌더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DAC는 휴고 TT2 DAC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리뷰하면서 사용한 기기들이고, 그리고 프리앰프도 제가 레퍼런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클라스의 CP800 Mark2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리에서 XLR로 뽑았어요. XLR로 뽑아서 여기 XLR 입력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여기 이제 처음실에 제가 3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라포트 아트리하고, 두 번째는 윌슨 샤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틀란테 5, 이게 3개가 있는데, 이전에는 아틀란테로 좀 많이 들었어요. 듣다가 그다음에 라포트로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윌슨 샤샤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샤샤가 사실 바쿤하고 뭐 생김새도 그렇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실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아기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윌슨 샤샤와 매칭해서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윌슨 샤샤랑 여러 가지 매칭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처음실에서 제가 좀 많이 들어요. 윌슨 샤샤를. 사실 락포트를 많이 녹음은 락포트로 많이 했었는데 락포트가 훨씬 더 좀 그 주파수 전체 특성이 좀 더 균질하고 좀 평탄한 편이고 그래서 녹음할 때, 이거 리뷰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하는데 윌슨 샤샤는 거기에 비하면은 좀 더 막 활달하고 좀 놀기 좋아하는 미국의 그런 혈기가 훨씬 맞아요. 느껴지는 네. 이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저 더블우퍼에서 나오는 저역 쪽이 상당히 활달하면서도 이렇게 팡팡 터져주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근데 바쿤은 막 저역이 이렇게 많고 저역이 막 힘이 막 엄청나고 막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바콘 파워앰프 출력이 요즘 나오는 대출력 파워앰프에 비하면 상당히 낮잖아요. 낮죠. 70와트. 예. 예. 그런데 저런 대형기 그 윌슨 저런 사실을 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출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 듣는 볼륨 정도면은 예. 한 맥스가 제 느낌에는 한 30와트? 네. 그 정도 미만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가다 이제 막 일렉트로닉이나 아니면 요즘 음악들 막 미디로 찍은 일렉트로닉이나 뭐 이런 것도 저도 종종 듣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쿠스틱 악기로 녹음된 막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아니면 뭐 클래식 뭐 기악기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뭐 첼로 이런 악기들의 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 바쿤만의 이게 바쿤이 소리가 굉장히 퓨어한 소리입니다. 퓨어한 소리인데 조금 이렇게 잔향 타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굉장히 맛깔난 그런 느낌들이 그런 제 감상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바콘 앰프를 들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 자동차는 이 타이어가 돌면서 그 마찰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나 뭐 진공관을 이용한 그러니까 증폭 소자를 이용한 어떤 앰프라고 한다면 네. 이 바쿤 앰프는 두 저항비로 예. 가운데 이제 커런트 미러 회로가 있고 그 앞뒤 저항비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이 자기 부상을 한 열차를 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밑바닥이 어떤 타이어의 어떤 지면 마찰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붕 떠서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이 저항 없이 좀 스무드하게 질주하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예. 예, 그런 느낌이 이 OP에서도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전에 이 리뷰에서는 좀 직결 위주로 했었는데 요번에 저 클래스에 풀이랑 집어넣으니까 훨씬 좀 이 풍모가 살고 맞아요.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 있는 예. 그리고 좀 더 힘이 실린 그런 따뜻한 음을 받아갖고 역시 얘는 태생이 파워앰프구나. 예. 그러니까 좀 웰메이드 프리앰프를 넣을수록 사운드로 보상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요거 하나만 사용해도 좋아요. 아주 좋고 앞에 소스기랑 뭐 게인이나 볼륨을 조금씩 맞춰서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좋은데 확실히 프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좀 밸런스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무대의 좀 앞뒤 거리라든가 뎁스 이런 것도 증가하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많은 그런 뭐 대편성이나 협주곡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볼 때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곡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편성에서 많이 이 장점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522를 썼을 때 이 프리앰프도 같이 썼어요. 그때는 네. 얘네가 권장하는 대로 사트리 링크를 통해서 프리앰프에서 전류 출력하고 네. 그리고 그 521 당시 521이 전류 입력을 받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사트리 회로 생태계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 그렇죠. DAC도 9730이었어요. 예. 다 전류 출력을 했어요. 완전 BNC 단절에. 풀 바쿤. 예, 그러니까 예. 좀 더 아주 퓨어한 바쿤의 사운드에 완전 더 근접을 했고 예. 지금처럼 중간에 전압 출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XLR이 됐든 네. 뭐 RCA가 됐든 이렇게 일반적인 전압 출력의 프리앰프가 들어오면은 또 다른 이득은 뭐냐면 바쿤 프리 파워에서는 나올 수는 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 파워라든지 네. 견고한 무대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로 쓰는 것도 네. 또 새로운 음을 만드는 또 탈출구 네. 어떤
노하우, 방법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편님 말씀대로 이게 또 저희가 지금 녹음한 게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연결 케이블이나 뭐 연결 방식이나 그다음에 앞단에 어떤 또 소수기를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입력 단자가 좀 세조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변수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게인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음이 확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앰프를 넣었을 때 이 게인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오디오의 취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엔 이제 공동구매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들어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공동구매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격이나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하고 이제 리뷰 자체 제품 성능을 소개를 하고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 요소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이 가격이면 이거를 선택을 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인티앰프가 좀 뭐 이렇게 제품 리뷰할 때나 이런 때 좀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알아봤어요. 제가 정말 이제 시청실에 구입할 드릴 생각으로. 근데 바쿰 이 가격에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바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바쿰만의 좀 독자적인 컬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로 따지면은 정말 이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게 맞아요. 바로 이 바쿰 앰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생이 파워 앰프지만 게인 노브가 있어갖고 위기 상황에서는 인티 앰프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기 직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퓨어한 사운드와 여차하면 인티 앰프로 나설 수 있는 어떤 그 태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이 가격 대비 성능 그 쓸모도 훨씬 좀 있는 앰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쿰 앰프 공동구매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입 방법이나 뭐 가격이나 이거는 항상 이제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여기에서 시청실에서 굉장히 많은 앰프나 소수기 많이 스피커들 뭐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저도 계속 여기 갖고 있으면서 좀 애정이 계속 생기는 앰프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시대나 뭐 이렇게 변화, 뭐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붙박이 앰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트렌드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변치 않는 어떤 명품 같은 그런 앰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